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지 올해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전시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노동단체는 금호타이어에서 석 달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전기차 양산을 계기로 최대 실적 달성과 함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가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빛과 미디어 기술, 예술이 융합돼 펼쳐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의 시작은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별전으로 열린 인포아트 전시에서 백남준을 비롯한 세계적인 미디어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 기술을 이용해 선보인 작품들은 젊은 예술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이남과 진시영, 박상화 등 비엔날레 키즈로 불리는 1세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광주를 빛고울 이야기 도시, 또 광산업 도시, 또 이런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이 미디어 아트가 치유하고 또 새로운 빛을 미디어 아트가 제안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광주는 세계에서 5번째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돼 인권과 빛, 과학과 예술이 하나 된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매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펼쳐져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됐고 작품 창작과 전시, 교육의 산실인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사직공원 등 도심 4곳에는 창의 벨트가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에 어울리는 레지던시 사업이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쭉 해왔고 광주 비엔날레가 그 뒤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백남준 키즈들이 광주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탐색하는 기념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VR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젊은 작가들의 실감형 작품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선보입니다. 또 광주의 미디어 아트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들을 영상 작품에 담아서 보여줍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장맛비가 지난 뒤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 25도를 웃돌았고요. 목포에서도 26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순과 곡성 구례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뜨거운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조선해양중심대학인 목포대학교가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선박연구소를 개소하고 연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와 디지털 인력 개발을 통해 글로컬 30대학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세계 해운업계의 주력 선종은 컨테이너 8,000개를 실을 수 있는 화물선입니다. 이 화물선이 1년에 사용하는 연료비는 1,500억 원.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연간 3,000척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연료비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납니다.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화물선 한 척이 연간 승용차 150만 대 분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 국제해사기구 IMO는 오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선박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LNG와 LPG, 수소전지 등 친환경 추진 선박 연구가 산업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가 세계 최초의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SMR은 원자력을 이용해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군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선박 등 일반 산업용은 개발 단계입니다. 목포대 SMR 선박연구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연구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원천기술 획득과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20년, 1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 상선이라든가 해상 플랜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조선소인 HD 현대사모아는 SMR 추진선의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사모는 선박 분야의 친환경 규제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추진 장치 개발과 공정 자동화 등 제조 혁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 연구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탄소 연료만 사용해야 하는 오는 2050년, 세계 조선 해운업계의 넷제로 원년을 앞두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 SMR 연구소가 전남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 노동단체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지난 4월 미국 조지아 공장과 곡성 공장에서 기계 협착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석 달 만에 광주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사고 장소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노동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지난 15일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인터뷰온 시간에는 홍진선 아나운서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캐스퍼 전기차가 지난주 월요일부터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네, 캐스퍼 전기차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캐스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부터 시험차를 직접 저희들이 생산해서 드디어 7월 15일 날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네. 캐스퍼 전기차의 매력과 장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과 넓은 공간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315km를 갈 수 있는 항속거리는 동급 최고의 수준이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한 2천만 원 초반대의 이 가격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에 대한 것은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 목표가 있었는데 기존의 목표보다 한 23% 이상 높게 잡고 지금 출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지난 6월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캐스퍼 전기차가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이 현대 HMC에서 추가로 주문을 생산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한 4,5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48,500대가 목표였는데 올해는 한 53,000대까지 지금 목표로 삼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도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 전기차 포함해서 내연기관까지 해서 올해 5만 3천 대를 넘어서 내년에는 한 7만 대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도 같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할까요? 뭐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뭐 달성했던 목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비교도 쭉 하고 계실 텐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 전체적인 부지가 18만 평이 좀 넘는데요. 이거는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들 공장 설비는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뭐 5만 3천 대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생산 가동률, 설비 가동률이 53%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전기차의 새로운 차종이 들어 얹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GGM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캐스퍼 전기차가 잘 나가고 GGM이 안정이 되면 나한테는 뭐가 좋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저희 지금 기존 캐스퍼는 1690여 개의 부품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683개, 약 41%가 강주 전라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캐스퍼 전기차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스퍼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애초에 이 계획했던 10만 대까지 갔을 때는 저희 공장 설비가 풀가동되기 때문에 주야로 네. 돌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65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네. 1000명까지 더 늘려날 고용이 늘어난다. 예,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캐스퍼 전기차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GGM 같은 경우는 이 노사 상생 모델이 되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관심 많이 갔던 그런 회사였는데 요즘 약간의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도 같고 출구가 잘 찾아지고 있는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협화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노사 간의 조그마한 갈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견해 차이가 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체 교섭을 해태한다, 뭐 노조를 탄압한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 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 경영진께서 노조와 잘 협의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프랑스 안시에서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세계 제1회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이를 확장한 개념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 축제를 오는 10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로 일컬어지면서 60여 년 전통을 가진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올해 페스티벌에 참여한 국가만 100여 개국에 작품 수도 3,40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0월 말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확장시킨 개념의 애니메이션과의 웹툰 콘텐츠 축제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순천시가 처음 시도하는 가칭 순천 글로벌 가든콘 페스타는 올해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수상작들이 상영되고 감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 tout cas, c'est bien que la ville puisse s'intéresser et créer un très très beau projet comme celui-là. Et bien évidemment qu'on aidera, on accompagnera dans la mesure de ce qu'on peut faire. Mais 이와 함께 국내외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출품한 단편과 쇼츠, AI 애니메이션 작품 영화제와 해외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개최됩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애니 산업 관계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비즈니스 마켓도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시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은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기업, 작가, 학생들은 거기에서
비즈니스 마켓이 열리면 그 속에서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문화산업 생태계를 저희가 판을 깔아주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천만과 국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도시, 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해 새로운 도시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는 순천시. 이번 축제는 순천시의 미래 전략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의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 교육 공간으로 세 번째 도전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북구 오룡동에 2026년 말까지 아시아 캐릭터랜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극단 DL은 지난달 공연한 연극 보라카이 패밀리의 공연 후원금 165만 원을 아동 양육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극단 DL은 수의사와 교사 등 직장인 40여 명으로 구성된 극단으로 매년 2차례 정기 공연에서 얻은 관객들의 감동 후원금을 아동 보육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주력 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점은 일단 고무적이지만 수건사업 해결 요구에는 즉답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읍에서 열린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 들어 27번째, 호남권에서 2번째를 맡는 순회 토론회 주제는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었습니다. 곡창지대 전북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회는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부권 지원책 발표에 집중됐습니다. 첫머리 핵심 의제는 전북이 강점인 탄소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국내 최대 탄소섬유 생산지인 만큼 방위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 고도화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400억 규모인 국가산업단지를 서둘러 완공하는 것과 별개로 올해부터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에 주력하는 다른 첨단 신산업 지원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완주에 내후년까지 240억을 투입해 수소 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2,500억 규모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10조 투자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한 새만금 2차 전지 산업 분야와 관련해선 전문 대학원 설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매립부지 용도를 전환하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새만금에 용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용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밖에 전주 완주 정읍을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시험장으로 구축하는 데 700억, 새만금을 해양 무인 장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김제와 장수에 스마트 농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 각각 400억 원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 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가 모두 더해 약 1조 9천억 원. 하지만 전주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법 개정, 남원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 등 김관영 도지사의 수건사업 해결 요구에 대해선 그저 박수로 화답했을 뿐입니다. 수건들에 대해서 좀 용단을 내려주시면 저희 전북 도민들이 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일단 대통령이 약속한 첨단 산업 등 3개 분야 18가지 지원책이 조속히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대구 지역 병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버릴 경우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가버리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할 것을 각 병원에 요구했습니다. 사직 처리로 결혼이 생긴 인원만큼 하반기 모집에서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대구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라서 제가 무응답인 상황인데 복지부에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뭐 그런 그러니까 무응답인 인원도 사직 처리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든지 또 다른 지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직 처리를 하고 9월 전공의 모집을 하면 수도권 쏠림이 나타나 결혼을 채우기 힘들 것이란 판단도 사직 처리를 미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집 때는 지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련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하반기 모집을 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반토막 난 의료 현장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조선업 기피 현상으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 동구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원 안에 작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팔리는 물건은 낯선 식재료와 간식거리, 의약품까지 모두 외국인을 위한 상품들입니다. 손님은 공원 옆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조선소가 밀집한 동구 지역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난 2022년 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커지는 인력 공백을 채우며 올해 5월 기준 7,500명까지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수가 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의 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근을 하고 같은 국적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 문화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는 바로 한국 음식입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습니다. 지역사회로 끌어들이고 정착을 유도하고 싶어도 인력도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내는 세금은 1인당 39,000원, 외국인은 1인당 1,700원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도 세수가 늘지 않다 보니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외국인 관련 정책을 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초단체 예산만으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문화를 잃지 않으며 우리 문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해 공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졸업앨범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학생 수가 적어 졸업앨범 제작이 어려운 4개 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프로필 사진과 활동 사진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앨범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는 오는 10월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웨딩 커플을 모집합니다. 결혼식 프로그램은 충장축제 기간 중 충장로 4가 혼수거리에서 진행되고 주최 측이 드레스와 사진 촬영, 퍼포먼스 등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나 다문화 가정, 새터민 부부 등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를 받아 2쌍을 선정합니다. 나주시의 마을버스 도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내버스 사업자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나주교통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을버스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마을버스 도입으로 인해 감축되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운행한 적자 노선으로 마을버스 도입이 나주 교통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열기가 낮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도 최저기온이 25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목포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 26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중에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순과 곡성, 구례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기록하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체감온도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뜨거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도 33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곡성과 구례는 33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후로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33도 안팎의 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